5주차 아름다운 동행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 4주간 아름다운 동행 진행하면서 부부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를 더해갈수록 부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죠. 기러기 지혜처럼 함께 멀리 가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 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까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5주차는 저희들이 함께 배우고 익혀야 할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바로 경계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 교재 한번 보실까요? 57페이지를 보시면 마음 열기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는요.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겠지요. 저희들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적인 안정감과 또 자신의 건강한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면의 안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가 문을 따고 들어와서 나에게 함부로 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의 내면의 안정을 해치려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경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경계선은 또한 부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져야 하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차원과 배려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경계선 설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의 설정의 주체는요. 뇌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설정했기 때문에 그 선택과 책임 또한 본인이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내 내면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생겨지고 있는 감정과 또 그걸로 인해서 행동되어질 수 있는 외부적 요인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배우자에게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안에 있는 이 내면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방어를 잘 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감정선이라든지 또 그걸로 가지고 와 있는 고착된 생각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야기되어지는 행동은 무엇이 있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돌봄과 자기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야지 배우자가 또 내가 선호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런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은 본인들이 고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전능하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강한 바운더리 설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부부의 인격적인 마음다리 연결을 통하여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현재 부부 생활 가운데 오늘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건강하게 또 그 바운더리를 설정함으로써 부부 안에서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자유의 만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고 시작을 했지요. 일본의 컨설팅 하시는 분입니다. 마사히로 야스오카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꿔주신 운명이니까 우리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하나만 잘 지켜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라면 우리의 부부가 더 건강하게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의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을 많이 이해하고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바운더리 설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언서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말씀에 더 이상 저희가 그 옛사람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원가족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교재 59페이지에 지난번 나왔던 고린도전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 어른이 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렸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른처럼 어른다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족 이해가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 부부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이 원가족 안에서 가지고 와 있던 자동으로 어떤 성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언어들을 사용했는지, 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자동 학습들을 하면서 저희가 체득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또 부부가 어떤 정서적인 또 체계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해왔는지, 또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걸 통해서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또 이어져 왔는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과 체득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부 각자가 가지고 와 있는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온 패턴과 남편이 가지고 온 패턴이 이렇게 충돌을 일으켜서 우리들이 갈등의 상황들을 가져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선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전처럼 똑같이 반복적인 악순환의 부부 패턴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패턴으로 우리가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규칙과 또 방법, 역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들만의 가정을 울타리를 가져갈지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찰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만나서 살아가지만 저희들 익숙하게 보아왔고 들어왔던 가정에 대해서 그 패턴 그대로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만난 우리 부부 유일한 부부입니다. 유일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부만의 바운더리도 설정하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두한 외부적인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 울타리도 중요하고, 그 가정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자기의 내면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하고 또 서로 건강한 표현과 생각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개인적인 바운더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가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죠. 대화법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계 정신의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우슈비츠 또 그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그 시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와졌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남겨놨습니다. 예, 부부가 같은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갈등을 겪는다면 그 다름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새로운 것으로 창출해내느냐의 그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리 부부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지금까지 과제를 해오시면서 우리 부부들이 많이 익숙하게 또 해오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동행은 이 부부 대화로 이 모두한 것을 저희들이 또 새롭게 바꿔갈 수 있다는 걸 매주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대화, 성경적인 사전적인 얘기는 아주 부부들이 마주 대하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뜻이 서로 잘 통할 때 오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통하는 부부야. 우리 부부는 잘 통해.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함의 수단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언어입니다. 음성이나 또 우리 몸짓, 또 우리가 또 잘 전달하지 못할 때는 또 이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 전달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뜻이 통하고 오해가 없이 우리 부부들이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라고 혹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내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의 중심이 되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하는 건 우선순위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흐름 따라가면서 그 감정까지도 우리가 만져줄 수 있다라 그러면 더할 수 없는 좋은 훌륭한 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 메시지를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지고 계신 교재 62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대화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즉시 더 이상의 감정이 격해지지 않을 때 이야기가 잘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보통 얘기를 하면 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아니면 경멸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방어를 하면서 담쌓기를 하는 것들은 저희들 부부 이 시간 이후에 있어지는 모든 대화에서는 다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듣고 그 마음을 잘 만져줄 수 있는 대화법을 가져가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을 먼저 연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하면 좋겠죠. 있어졌던 사실적인 것에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 예견이 되어서 될 수도 있었겠지만 아내가 자기의 상황적인 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까지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저녁 시간을 훨씬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까지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감정이 격해지면 사실 부부들이 쉽게 얘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임아웃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부부들이 얘기를 이어나가는 중에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배우자에게 대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배우자는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의 감정이 또 생각이 정리가 된 다음에는요. 반드시 먼저 요청했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다시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또 할 수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건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려면요, 평상시 좋을 때 부부가 정서적으로 쌓아놓은 정서적 통장에 이 친밀함이 가득할수록 타임아웃을 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들은 갑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타임아웃을 외치는 바람에 나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 당하는 경우들을 너무 기분 나쁘게 이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가는 과정 중에 나의 감정이 격해질 때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타임아웃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갈등 상황 중에 있는 얘기를 할 때 여기 보면 20분을 넘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상황이 터진 그 원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변적인 것을 더 이상 끌어들여서 저희가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단 주제 지금의 갈등 상황 그 주제만을 가지고 부부가 대화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타임아웃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 대화를 잘 이어져 가실 때 65페이지에 보면 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 첫 번째 제가 구별된 장소 꼭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부부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할 때는요. 막바로 안 좋았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것을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그 얘기를 주제로 대화를 해 나가는데 철저하게 본인의 입장에서 자기 전달을 잘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상대방은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구나. 당신이 그래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었겠구나. 당신의 상처를 받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반영적인 경청을 함께 해주면서 대화를 이어나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훨씬 더 갈등을 줄여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5주차도요. 저희들 3분의 시간 동안에 들려드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제시해드린 이 생각들을 한번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험한 갈등에 대해서 바운더리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생각을 먼저 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실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사실적인 일이 일어나는 촉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바운다리를 어디에다 설정을 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하셔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한번 어떤 사실에 나의 감정은 이랬고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글로 잘 적어보고 저희들 조별 나눔 시작하기 전에 한번 내용들을 나누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시간 우리 코치님들하고 은혜 있고 역동 있는 그런 나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